네, 박사님. 저희 환자들이 심장병원을 다녀왔는데 스펙 CPL이라고 하는 검사를 병원에 갈 때마다 하더라고요. 어떤 검사고 왜 하는 건가요? 스펙 CPL 검사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췌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췌장염이 의심이 되거나 있을 경우라고 하면 정상보다 수치가 상승을 하는 그 효소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염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가장 정확한 진단 마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심장병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게 순환이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장병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스펙 CPL 수치가 상승을 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을 했을 때는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펙 CPL이 췌장 관련한 효소 수치인데 왜 심장병원에서 스펙 CPL을 했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심장병이 진행할수록 스펙 CPL 수치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군요. 췌장이란 장기가 결국에는 순환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실제로 췌장염 치료에 있어서 수액 처치만큼 뭐 효과적인 치료법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환과 췌장 기능과 비교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외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수술 후에 췌장염 오는 경우 굉장히 흔한데 이거는 스트레스도 하나의 악화 요인도 되겠지만 순환 장애가 분명히 악화 요인이 돼요. 왜 느닷없이 순환 장애냐면 마취하게 되면 당연히 순환하는 혈액량이 줄어요. 혈압도 줄어들고 췌장에는 산소 부족, 허혈성, 피가 부족한 상태가 되고 거기에 이제 취약한 아이들이나 만성 췌장염이 있는 아이들은 그게 액티브하게 활동형으로 바뀔 수가 있어서 항상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췌장 쪽을 살펴보고 있는데 심장에도 그렇군요. 뭐 마취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취 약물이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고 또 하나는 체온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체온증이 순환 부정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환과 밀접한 장기인 뭐 췌장이나 콩팥이나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CPL을 통해서 실제로 췌장 현재 상태는 어떤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스펙 CPL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막 500, 600 그 이상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들 겁먹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는 생각보다는 괜찮은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스펙 CPL 검사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췌장 효소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만성적인 췌장염일 경우라고 하면 이게 수치와 상관없이 폭발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폭발적인 증상을 보이기 전이라든지 만성 췌장염이 발생되기 전까지 우리가 라이펙스나 아니면 다른 보통 췌장 효소제를 먹어가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시기거든요. 누구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 누구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 누구는 지방 먹으면 큰일 난다, 누구는 절대적인 로우 팻 저지방 사료만 해야 된다. 이거 이슈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의 상태나 그다음에 수의사들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처방 사료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각자의 상태에 맞춰서 처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제 관절 맨날 제가 진료하는 게 관절이다 보니까 관절도 맞춤 처방이 필요해요. 영양제가 다 다르고 시기도 다 다르고 내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췌장염이 있다라고 해서 절대적인 꼭 로펫만 아니면 단백질 제한 이건 아닌 것 같고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춤으로 처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